달서구는 지난 20일 볼리 어린이 공원에서 도서관 주관 및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제10회 달서 북소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24일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2024년 구진농공단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볼리 종합사회복지관이 23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고마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과회를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19일 트레킹 문화 활성화를 위해 숲길 등산 지도사와 함께하는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두류은빛복지관은 지난 19일 두류 1, 2동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두류 은빛미로 마을 만들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김장관 의원과 정순옥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세피나 토레 피아노 리사이틀이 4월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개최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챔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4월 29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4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볼리 어린이 공원에서 도서관 주관 및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제10회 달서 북소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독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녹색 달서 책으로 환경을 생각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책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공비 속에서도 2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찾아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새마을문고 대구 달서구 지부에서 주최하는 제18회 달서사랑 문화 한마당으로 독서 감성화 대회 및 도서 무료 교환전과 올해부터 지역서점,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등도 참여해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디지털 체험 부스에서는 바둑대결 로봇과 오목 두기가 인기를 끌었으며 동화책과 관련된 캐릭터 만들기, 종이접기, 나만의 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 그림책 작가와 만남과 행사장 여기저기 환경 노서, 원화, 책나무 등이 있어 참여자들이 책을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대에서는 국내 1호 환경 퍼포먼스 그룹인 유상통 프로젝트 팀이 페트병 등을 업사이클링한 악기 연주, 문학과 연극을 합친 입체 낭독극과 동화를 음악과 즐기는 동화 콘서트 등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 축제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책 읽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24일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2024년 구진농공단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최재훈 군수를 비롯해 표준식 경제환경 국장, 달성군청 관계자와 구진농공단지 기업체 대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기업 운영과 관련한 애로, 건의사항 등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최근 성서 5차 첨단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함께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지로서 첨단 지식산업과 연구, 교육을 주도하게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대구 지역 산업용지 부족난 해소와 미래 핵심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달성을 꽃 피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 개관한 이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쳐온 달서구 볼리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23일 개관 10주년 기념식 및 고마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과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윤권근 시의원 및 달서구 의원, 복지 관련 단체장,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볼리종합사회복지관은 2014년 3월 달서구가 체결된 위탁 운영관리 협약으로 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5만여 명이 복지관을 이용했으며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번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볼리종합사회복지관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과 늘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볼리종합사회복지관의 제3기 미션, 당신과 오늘을 함께합니다. 마음을 이음 행복을 이룸이라는 미션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볼리복지관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복지관에 오신 어르신들 모두가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리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황운영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지금과 이기까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20년, 100년까지 볼리복지관의 지역 발전과 어르신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더불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볼리복지관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도에 볼리복지관이 개관하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후원 행사, 모든 행사를 주관한 이 복지관이 저희 지역에 있다 하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리복지관을 통해 많은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후원과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볼리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어버이날 행사 및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19일 트레킹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숲길 등산지도사와 함께하는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를 오견지 송해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숲길 등산지도자의 지도하에 진행된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약 3.5km의 둘레길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백세정, 출렁다리 및 구름다리를 거쳐 오견지를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야생화 관찰과 목재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적절히 개최되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중에는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불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습니다. 오견지 송해공원은 지난 2018년 제21회 세종문화대상 대한민국 명인 명품 명소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명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악분수, 금굴, 출렁다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방문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앞으로도 트레킹 문화의 저변 확대와 건강한 레저 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두류 은빛복지관은 지난 19일 두류 1, 2동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두류 은빛 미로마을 만들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이징 커뮤니티에 기반한 두류 1, 2동 고령 친화복지 인프라 구축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류 은빛 미로마을은 8개의 유관기관이 함께 5개의 테마마을로 구성되어 활동합니다. 나눔 친화마을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남중학교,
대구보건고등학교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물품 제작 및 전달하는 사업을, 디지털 친화마을은 달서 시니어 클럽이 함께 디지털을 활용한 인지교육, 스마트기기 교육 및 체험 활동을, 환경 친화마을은 부류 1-2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마을 텃밭 및 꽃밭 가꾸기, 재배된 작물 수확 후 밑반찬 조리 나눔 사업을, 안전 친화마을은 부류 파출소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위험지역 개선 및 환경정화 활동을, 세대 친화마을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두류 1-2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지역 내 세대 통합을 위한 마을축제 및 두류파크 스미첸 어린이집과 노인과 아동이 함께하는 선배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두류은빛 미로마을 만들기 사업은 노인과 지역 주민이 건강하게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협약식과 발대식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민들께서 또 협약기관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과거 꼬불꼬불한 미로마을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우리 두류 1-2동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친화마을 만들기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로 어르신들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요즘 키오스크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가르쳐주고 누구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이게 만들게 됐는데 어르신들 많은 관심 바라면서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류 운비복지관은 5개의 친화마을, 각 10명씩 50명으로 구성된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이 넘치는 달서구 두류 1-2동으로 변모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는 그동안 우수 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달성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동강을 축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달성은 명실공히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지입니다. 선수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달성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는 소중한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양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 유천, 대곡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남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월배 차량기지 이전과 대곡동 480번지 일원의 재발견구역 해제를 통한 달서구의 성장 원동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천동의 월배 차량기지는 1997년에 조성되어 2027년이면 30년에 이르는 노후된 시설로 이전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월배 차량기지는 조성 후 30년 동안 긴 세월에 주변에 주거 물질적으로 탈바꿈하여 소음과 본진 등으로 인한 기피 시설이 되었지만 지역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안전한 대중교통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이자 지역 개발의 전환점이 될 기대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에 다른 지역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최적의 장소에 기대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언론에 보도된 옥포 볼일이 일원으로 월배 안심 차량기지를 통합이전하는 달성군의 제안은 달서구와 동구의 주민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대구시도 굳이 국가 산단 입주 기업의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과 제2국가 산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대구 산업철도의 예정구간 중첩이 해결된다면 달성군 월배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달성군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BTL 방식 제안은 후적지 개발을 병행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로 2년이면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통합차량기지 건설로 연간 42억 원의 예산 절감과 월배 차량기지의 대수성 비용 200억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달성군 월배 안심 차량기지 이전에 눈동자로 대처하여 지난 30년간 소음과 본진의 고통을 감내온 유천동 주민의 수건 사업의 마지막 퍼즐을 매김하여 안락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곡동 480번지 일원의 약 14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하여 국책기업 IBK 기업은행을 달서구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환경평가 2등급지로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 지방소내 민생토론에서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한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작년 7월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지방자치에 이정하여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된 데 이어 근본 비수도권 총량제 비적용 관련 그린벨트 해제 및 허용 및 완화 조치 발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투자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지방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에서도 대구동 480번지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 가용 인력을 총동원 하고 이 지역의 IBK 기본행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중소기업이 대구의 99.9%에 달할 정도로 대기업이 부재한 현실이며 이에 IBK 기본행을 유치하여 지역의 소득 및 근로환경 개선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중 달서구는 대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서공단과 인근의 달서산단, 구지 국가산단, 옥포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시 청사가 이전 등으로 인프라 및 정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서대구 KTX 역사 및 유천 RC 교통으로 항우 대구시공항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및 교통의 요충지로 손색이 없으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이전에 따른 거부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IBK 기반의 유치에 최적지라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용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한계 모든 영향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월배 차량계지 이전과 대구동 480배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에 총력을 기울여 유치를 적극적인 정책에 팔을 걷어붙일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중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한 의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위 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 친화도시인 달서구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21년 아동 친화도시를 선포했지만 정작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달서구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232개소, 7,927명, 유치원 65개소 7,463명, 초등학교 56개소 28,997명, 중학교 29개소 15,039명, 고등학교 23개소 15,574명, 총 7만 5천여 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하면 대구시 9개 구군에서 달서구 아동 인구수가 7만 1,09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달서구에는 아동보호구역이 전무하여 아이들은 잠재적인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등 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듬해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시행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아동보호구역은 대구시에도 달서구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아동보호구역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범죄 발생률의 증가는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아동보호구역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달서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아동의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반경 500m 이내의 구역을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지자체 장인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통 안정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주 통학로로 조성된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인생에서 받게 될 고통들을 고려했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발생한 이후 사후 대책 마련하기보다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가 아동 친화 도시를 진정으로 목표한다면 우선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유치원, 공원 등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우선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후에는 CCTV 설치, 경찰서와 연계를 통한 아동 안전보호 인력을 확보해 아동보호 활동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구역 필요성과 아동보호인식이 제고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지역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시설적인 문제가 아니라 달서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달서구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 친화도시 명성에 걸맞는 아동 친화적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세피나 토레 피아노 리사이틀이 4월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개최합니다.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이탈리아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인 주세피나 토레가 대구를 방문해 아름다운 뉴에이지 선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세피나 토레는 시칠리아 빅토리아 출신으로 칼타니세타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주세페 컬트세라와 프란체스코 니콜로시 교수를 사사했으며 2000년부터 다양한 극장에서 공연하며 그녀의 고향인 시칠리아 섬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도베 세이, 네버 룩백 등 그녀가 직접 작곡한 곡들로 편안하고 친근한 뉴에이지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주세피나 토레 피아노 리사이틀은 4월 28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챔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4월 29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1937년 창단된 우즈베키스탄 국립필하모니의 솔리스트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가 대구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무아사르 라자코바를 비롯하여 피아니스트 스테센코 니키타, 테너 우타벡 나지로프 등 세계적인 솔리스트와 연주자들이 함께 클래식과 록 음악을 들려줍니다. 공연의 지휘는 1998년부터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안바르 라임자노프가 맡았으며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심상종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사합니다. 87년 전통의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의 가슴 울리는 명연주는 4월 29일 오후 7시 30분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크리에이티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5월 9일부터 물리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볼리도서관은 손바닥 안에서 펼쳐지는 나만의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총 4회 운영합니다. 참가 신청 대상은 달서구 초등학생 3에서 6학년 15명이며 4월 22일 09시부터 29일 18시까지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마트폰이 필수 준비물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잘하는 방법, 스토리보드 기획하기, 영상 편집 기법 활용, 유튜브 슈츠 영상 만들기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평생교육과 볼리도서관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 스마트 리빙랩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오는 4월 30일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도시 사회 문제 해결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달서 스마트 리빙랩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달서구가 다양한 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리빙랩 모델과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달서 스마트 리빙랩을 운영합니다. 리빙랩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사회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살아있는 실험실을 의미합니다.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7개월간 스마트 도시 이해도 향상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스마트 도시 전문가 교육, 선진지 견학, 그룹별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됩니다. 지역의 도시 문제 발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은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25명 내외로 달서구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주민 친화적 민원실을 조성한 소식입니다. 화원읍은 최근 행정복지센터 2층 민원실에 주민 친화적으로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방문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화원읍은 화원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추진으로 화원읍 임시청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임시청사 2층 민원실은 주민등록 등 창구 업무와 복지민원 업무 및 민원 전용 PC 프린터 사용으로 일일 방문객이 300여 명 이상입니다. 이번 개선 사업 중 하나로 2층 민원실 바닥에 민원 창구 이용 안내, 가족관계 복지 등 담당 업무가 기재된 창구 안내 유도선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업무 유형에 맞게 색깔별 유도선을 배치하여 처음 방문하는 주민이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당 업무 담당자를 만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 민원인 전용 공간 개선 요구 유연에 귀를 기울여 PC 프린터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최대 5대까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휴대폰 급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민원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군정 소식지 및 정책 자료 등 홍보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정지성 화원읍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빛나는 달성의 이름에 어울릴 수 있도록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봄, 함께 봄, 마주봄.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이 5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달성습지관리소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봄꽃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명은 찾아봄, 함께 봄, 마주 봄입니다. 봄에 피는 달성습지의 아름다운 꽃들을 찾아서 관찰경으로 관찰하고 특징을 알아보며 다양한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5세 이상 개인 가족, 회당 최대 12명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요 시간은 60분 정도입니다. 중학생 이하인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한 달 전 대구광역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으며 정원 미달인 경우에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현장 및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에서는 5월 6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과거와 현재의 달성습지 모습을 주제로 강의원 사진작가의 작품 또한 무료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선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장은 다양한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건고 미국 프레코와 함께하는 글로벌 드림 캠프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건고등학교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미국 맨해튼 프레코 학생 12명, 인솔교사 3명, 총 15명을 초청해 글로벌 드림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글로벌 드림 캠프란 미래첨단 디지털 기술 관련 진로 탐방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창업 문화 체험의 교육을 하며 에듀테인먼트 및 음악 미술 기반 체험을 통해 디지털 과도화로 인한 정서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4월 21일 대구에 도착한 미국 프레코 방문단은 대건고 교사 및 학생들과의 첫 만남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국립대구과학관을 방문하여 전시관 투어 및 4D 영상을 관람하며 한국의 과학교육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2일에는 대건고에서 프레코 방문단 환영식 및 방문 인사를 하고 대건고 장현갑 교사가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영어라는 영역을 넘어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대건고 본관 미술실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드림 캠프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 미래 디지털 기술 교육, 기업가 정신 항양 실습 콘텐츠 개발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건고의 창업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개발한 AI 사운드 코딩을 체험하고 팀별 글로벌 미래 사회 콘텐츠 아이디어 기획 및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프레코 인솔자 대표 레이니 엠말리는 우리를 초청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준 대건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달부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달성 국민이면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누구나 보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봄터 어린이집, 해피아이 어린이집입니다. 보육 서비스는 권역과는 무관하게 3곳 중 어느 기관이든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세심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과 보육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5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합동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인 세대 증가와 고독사 등 지역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해 취약계층의 생명 존중 자살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마을복지계획 홍보를 위해 추진했습니다. 의원 300여 명이 참여해 4월 22일 상인내거리 일대 캠페인을 시작으로 23일은 용산내거리, 24일은 달서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안내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주민 중심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이며 총 23개 동 492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4일 참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 현명한 훈육 교육을 주제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 대강당에서 이보연 깨알도가연구소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6월부터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육아정보 제공과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주제로 한 부모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버지, 조부모 등 다양한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우수한 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2년 연속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달성아이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달성군청, 달성경찰서, 대구 북부아 동보호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재학대 피해 우려 아동 및 고위험군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동행 점검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 방문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달성구는 이외에도 민관연대를 통한 아동학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 지원을 하거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아동안전 도시 달성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아이 지킴이 사업이 정착되어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권리 증진과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위원 10여 명은 지난 22일 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 칠곡군을 방문하여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에 신설된 칠곡군 자살예방분과는 13명의 의원이 위촉되어 사회복지 종사자 자살 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소진 예방 교육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과 간 협력 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견학을 통해 7곳군 자살 예방분과의 우수 사례 및 민관 협력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달성군 자살 예방분과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